오늘은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녹한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성생효과님 안녕하세요. 차이나 전기차 20% 수익 중인데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많이 올랐죠? 제가 최초에 이 부분에서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여기까지 맞추는 11,600원까지 맞추는 하락장 대응 방법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금 50% 정도 수익 중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런 방법을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런 리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녹한님께서는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보라색 선 18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입니다. 2000년부터 여길 깼을 때는 큰 하락이 나왔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깼죠. 근데 이때는 구조적인 결함, 시스템 붕괴,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 이 180주 이동평균선을 딛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표가 바로 이거예요. 금융위기나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면 반등했다. 나스닥 180주 이동평균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180주 이동평균선 살짝 깨고 그 다음 주에 반등해서 올라갔죠. 깼지만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일어났어요. 이때. 그럼 지금은 어떨까? 깼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려다가 이 180주 이동평균선에 걸리고 윗꼬리가 달린 상태죠. 이번 주에 이 180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굉장히 중요한 증시의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증시가 싼지 비싼지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90년대 이후 하락장, 파란 게 주가입니다. 회색이 PER,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공통점이 있죠. 파란 선이 더 아래로 다 전부 다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회색이 파란색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데 주가만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주가보다 밸류가 더 빠진 시기 87년 블랙먼데이 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 S&P 500의 밸류에이션, 지난 12년 동안의 평균 밸류 중간까지 왔어요. 코로나 때 PER이 14배였죠. 지금이 15.4배예요. 거의 코로나 때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역사적인 평균 아래에 있다. 싼 가격에 속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국내 코스피는 어떨까? 여기가 국내 코스피 평균인 퍼 10배입니다. 코로나 때 9배를 하회했죠. 살짝. 지금은 9배, 8.9배.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주가의 관계, 바로 산책 나가는 주인과 목줄에 딸린 강아지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실적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강아지, 목줄 딸린 강아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결국 주인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도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S&P 500의 EPS, 주당 순이익, 미국 기업의 예상 실적치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만하게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다. 만약에 이 기업 이익의 실적치마저 예상 실적치가 더 떨어진다면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중요한 건 물가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마진이 줄어든다. 물건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소비가 위축된다. 결국 기업의 실적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지금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아직까지는 이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하고 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지수. 자, 딱 반을 갈라볼게요. 왼쪽 공포 구간입니다. 오른쪽은 환희 구간. 지금 20,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에 속해 있는 구간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증시를 우리 심리만 놓고 봤을 때 양분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공포 구간, 즉 매수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살 때냐 팔 때냐를 놓고 봤을 때 살 때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S&P 500의 과거 125일 이동평균선,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상회했던 기간, 여기는 고평가죠. 하지만 지금은 하회하고 있어요. 저평가란 얘기입니다. 주가 평균의 아래에 와 있다는 거예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란 얘기가 되겠죠. 평균 가격을 하회하는 구간에 와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물가 급등을 걱정해요. 그리고 긴축이 가속화되고 기업 이익이 급감할 거다. 7월달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이
곤두박질 칠 거다. 그러니까 증시는 한 번 더 빠질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게다가 전쟁 리스크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남아있다고 증시가 그럼 한없이 계속 고꾸라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증시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여요.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악재가 많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하락은 반드시 멈추는 구간이 오게 돼 있어요. 악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서서히 호재화되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바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바텀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 저점 구간이냐, 바닥 구간이냐, 꼭지 구간이냐, 이거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공포지수라고도 부르죠. 이 빅스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발발 시점 80까지 치솟죠. 80이 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35 혹은 40을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이때도 긴축, 금리 인상,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38, 40 이 구간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럼 지금 이번에도 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극도의 공포가 한번 더 나올 것이냐?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시점이 과거에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던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느냐, 유사성이 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때 혹은 이때와 유사한 상황이지 코로나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크게 증시가 빠지면서 극도의 공포가 한번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바닥권에 와 있는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 때냐 팔 때냐 이분법적으로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살 때에 가깝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이 1차 금리 인상 나스닥 20%가 빠지고 증시는 올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번 이 바닥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15년도 16년 그때와 비슷한 폭으로 20%가 빠지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모습입니다. 바로 이 구간까지 바닥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첫 금리 인상 이후 20%가 빠진다면 9,800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많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의 저점이 깨졌을 땐 공격적으로 사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보유한 현금이 적다 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80주 이동평균선을 이번 주에 올라타서 지지가 된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중국의 봉쇄 조치 그리고 빅테크 때려잡기 끝나가는 분위기죠. 시진핑이 사면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경기 부양이 되게 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증시는 자연스럽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2분기 역대급 실적 예측이 나오고 있죠.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에 좋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게다가 디램 호재에 낙폭이 예상보다 적다. 출하량이 늘고 있다. 결국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수출 대형주들이 살아난다면 증시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1,300원 여기를 이런 구조적인 위기, 금융기관의 붕괴와 같은 이런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면은 여기를 넘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위에 올라올 때는 기회의 구간이 된다는 거죠. 지금 금융기관이 망가졌나요? 시스템이 무너졌나요?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기회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반등이 오더라도 이게 상승장처럼 상승장 전환이 돼서 무조건 가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뤄볼 텐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한 번은 반등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이 살 때냐 팔 때냐 말씀드렸죠. 적정 가치, 과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기업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 환율 또한 고점을 찍고 있다. 즉 증시의 저점 바닥 구간이다. 과거 긴축 시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투자 전략 말씀드린 나스닥 180주 이동평균선 이번 주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죠. 여기를 올라타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이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안착한다면 반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 상황 그리고 내가 보유한 자금의 성격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대로.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증시는 악재가 있다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락바텀이 나옵니다. 그럼 그 락바텀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 주가 현황, 물가, 기업의 실적, 환율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유사한 상황에 주가가 이렇게 됐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대중들은 시장에서 이런 오류를 저지릅니다. 뭐냐면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죠.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왔다면 그 악재는 더 이상 그 악재로서의 효력을 잃게 돼요. 이게 바로 호재와 악재, 대중의 심리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주가는 악재가 있다고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를 한다. 물론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살 구간인지 팔 구간인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나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를 한번 다져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경제 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힘들지만 힘내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